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인데 딸 하나 둔 엄마입니다. 우리 딸은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우리 애가 태어나고 핏덩이일 때 남편은 가정을 떠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아들은 임신하자 남편은 저를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댁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군소재지에서 시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시댁은 그 지역 유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계, 재계, 아버님 인맥이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런저런 감투를 쓰면서 공장 일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일들로 더 바빴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정치 쪽으로 발을 들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경을 해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는데 온 주변 인맥을 동원해 뺑소니 범은 잡았지만 아버님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세상을 뜨게 되셨지요. 그렇게 시댁의 정치 인문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시댁에는 잘 돌아가는 공장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공장 사장으로 실질적인 업무가 남편 손을 다 거치게 되자 남편 주변에는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남편의 마음을 휘어잡고 시어머니 마음에 꼭 드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 부모님도 적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무 쥐뿔 바랄 것도 없는 저보다 인맥 넓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여자와 새 출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별로 배경 없는 저를 만나 나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차마 양심상 내 출세를 위해서 네가 떠나라는 말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은 못해도 저 모르게 할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여자도 만나고 다녔고 잠자리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경 좋은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그 여자가 덜컥 아들을 임신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구실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제 딸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아들이 실수로 처녀를 임신시켰으니 그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런데 한 집안에 여자가 둘인 법은 없으면 네가 떠나는 게 맞지 않겠냐. 너는 딸을 낳았고 저 아가씨는 아들을 낳았다.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게 잘 알고 있지 않다. 네가 원하면 네 딸은 내가 키워줄 수 있다.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으면 애는 두고 혼자 나가고 안 그러면 애들 데리고 나가도 된다.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네 아이까지 강제로 내가 뺏을 마음은 없다. 그거는 네가 선택해라 했지요. 저는 남편에게 그날 밤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건 정말 애한테 못할 짓이지 않냐고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딸을 버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뺏을 생각도 없다. 애가 부잣집에서 잘 크길 원한다면 두고 나가고 안 그러면 데리고 나가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지금 와서 자기 아들을 임신한 여자를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지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럼 나는 뭐야? 당신 애까지 낳은 나는 뭐고 당신이 만든 이 아이는 뭐야?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음 돌려. 당신 눈에는 우리 딸이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잠깐 실수했다고 생각할게. 이에 대해서 더는 얘기 안 할게. 제발 마음 돌려.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야. 당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화를 냈다가 남편을 달랬다가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매달렸다가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한때 사랑했던 저보다 당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필요 없는 저는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전답 일부를 위자료로 받고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도 못할 만큼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 제가 헤어진 배경을 아시고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몇 날 며칠을 알아누우셨습니다. 부모님은 못난 부모 때문에 딸이 이혼했대 생각하셨고 저는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씀도 없이 속상한 마음을 꾸역꾸역 눌러담기기만 하셨고 엄마는 눈만 뜨면 버릇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치고 제대로 사는 인간도 없다. 반드시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 독한 것들 어떻게 핏덩이를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 어이구 불쌍한 것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혼잣말로 하시고는 결국엔 또 가슴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홀로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전답은 딸이 컸을 때 딸 밑으로 해주려고 손도 안 댔습니다. 전답은 그 지역 농사 짓는 분들에게 수작을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했고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수작하시는 분들이 걷어들인 농작물의 일부를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 머무는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직을 했지요. 규모가 꽤 되다 보니 일은 바빴지만 그만큼 손님들이 많고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딸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고 저는 나중에는 제 이름 앞으로 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아이 생일이나 학교 입학식 졸업식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핏덩이를 안고 그 집을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서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서 들여다볼 때마다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딸이 아빠 없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고 그것이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한때 딸이 나는 아빠가 왜 없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된다고 했지요.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다른 여자와 살면서 이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만 쳐다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속에 눌러담고 살아온 세월이지만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갔고 고맙게도 딸은 사춘기기도 큰 변함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딸은 저의 최고의 친구이자 저를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약대에 입학해서 약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은 편안하고 순조로웠습니다. 딸까지 이렇게 다 키우고 나니 이제 제가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한 듯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이제는 어디 좋은 짝 만나서 결혼만 잘해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줘서 만난 사람인데 의대를 다닌다고요. 만나봤는데 얘기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만나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기쁜 마음 반, 노파심 반 생겨났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데 혹시 딸이 말도 안 되게 제 팔자를 닮을까봐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지요. 요즘에는 세상이 험하니 남자 잘 지켜보고 잘 만나야 된다. 적어도 그 사람을 알려면 사계절을 만나보고 의견이 틀어져서 싸움도 해보고 그러다 화해도 해봐야 되는 거야.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뭐 하시는 분인지 잘 알아봐야 해.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잠자리부터 한다던데 절대 그러지 말고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네 몸을 귀하게 생각해야 해.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은 거니까. 만약 그런 걸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엄마는 그런 사람한테 내 딸 못 준다. 그리고 계속 만날 사람이다 싶으면 집에 한번 데리고 오고 엄마가 우리 딸이 어떤 사람 만나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알았지? 그랬더니 딸은 엄마 이제 3번 만났어.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도 못해. 그래도 엄마 말 명심할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는데 다행히 딸보다는 그 남자애가 딸을 더 좋아하고 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딸이 만나는 남자아이가 꽤나 진국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를 계속 만날 것 같은데 집에 한번 데려오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도 보고 싶다.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싶고 언제든지 시간 날 때 데려와 했지요. 얘기가 나오고 한 달 후 딸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딸의 남자친구는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어머니 드리려고 샀다며 꽃을 건네는데 그 첫인상부터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요. 우리 딸이 남자친구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지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딸이 데려온 남자애가 꼭 아들 같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보다 제가 딸의 남자친구가 속 마음에 들어서 이런 참한 아이 사위 삼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귀하게 자란 티가 났습니다.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는 몇인지, 우리 딸이 어디가 좋은지. 초면에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주책이지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사업하시고 자기랑 여동생 한 명 있고 자기가 우리 딸이 왜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다 좋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만날수록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은이 만나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속으로 이미 사윗감으로 점 찍어버렸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말투를 들어보니 고향이 서울은 아닌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공공군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존함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전 남편의 이름을 대며 아버지라고 했고 저는 대답을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핏덩이를 안고 집을 나올 때 그 여자의 뱃속에 있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고 그러냐고. 나는 오늘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얘기 나누다 가라고 했지요. 방으로 들어온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세상에 남자애들이 많고도 많을 텐데 하필 그 여자의 아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를 만나다니요. 그래서 서로 끌리고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좋았나 보다 생각이 드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차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만난다고 할 때 물어볼걸, 진작에 빼놓을걸. 몽한 후회가 다 밀려들었습니다. 이 일을 딸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지, 그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며칠간 끙끙 앓았습니다. 딸이 무슨 걱정 있냐고 남자친구 왔다간 후에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네 짝으로 맞지 않는 아이 같다고 네가 좋다고 해서 엄마도 좋게 보려고 했는데 정말 너하고는 맞지 않는 애 같으니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애한테도 잘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다고요. 그랬더니 딸이 너무 놀라면서 엄마도 남자친구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냐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일을 겪어봤다. 엄마 평생 딱 한 사람,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 헤어지는 게 맞아. 절대 그 집에서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 둘을 끝을 봐야 하는 사이야. 그러니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 아이한테도 얘기할 것 없고 조용히 헤어지자고 해.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했지요. 딸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무슨 원수를 쳤기에 그러냐고 저보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일이고 네가 알아서 별로 좋은 건 없으니 그냥 엄마만 알고 넘어갔으면 한다. 그러니 엄마를 이해해 달라고 그래도 전 알고 싶으면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지요. 딸아이는 납득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어했지만 결국 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만난 것도 아니니 절대 안 된다 하면 이쯤에서 끝내겠다고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난 후 자기 부모님한테도 딸을 보이고 싶다며 이미 집에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딸이 이별을 고하자 그 남자애는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헤어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냐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고 어머니 마음에 들게 노력하겠다고 딸을 붙들고 매달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잘못이지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닌데 그 고통은 아들이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니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우리 딸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얘기를 했는지 그 남자아이 엄마가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자고 했냐고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런 소리를 아가씨한테 듣느냐고 우리 집안도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듣자 하니 아버지도 없이 자랐다던데 헤어지자는 소리는 우리 아들이 해야지 아가씨 같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딸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죄송하지만 그럴 얘기 듣고 있을 필요 없다고 전화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한테 전화해서 이 엄마가 나한테 전화 왔다고 앞으로 너도 엄마도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남자아이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계속 전화가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오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그 남자아이와 그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보니 심장이 심하게 뛰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건지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좋으련만 언제나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인간이라 일을 크게 만든다 싶었지요. 제가 선뜻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딸이 그냥 돌려보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찾아온 걸 보니 쉽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내가 저 여자를 너와 저 여자 아들 앞에서 다시 만나는구나.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문 열어줘라 했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자 그 여자는 우리 딸을 어보더니 뭐 대단한 아가씨라도 만나는 줄 알았더니 아들 겨우 이 정도로 난리를 치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요. 못돼 처먹은 말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도 않는구나. 제 얘기를 들은 그 여자는 그제야 제 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서는 당신 하면서 얼굴이 새파란 게 질려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일단 들어와. 자식까지 앞세우고 왔으니 과거 청산해야지. 그랬더니 그 여자는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면서요. 그냥 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아들이 왜 그냥 가? 들어오라고 하시잖아. 여기까지 얘기하러 온 거잖아. 왜 그냥 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두 분이 알아? 나는 얘기 듣고 갈 거야. 나 진짜 헤어지는 이유나 알아야겠어.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아들만 두고는 갈 수가 없었던지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처럼 인상을 구기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 질기디 질긴 악연을. 얼굴 좋아 보이네.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나봐. 결국 이렇게 되려고 지금껏 네가 무탈하게 지낸 모양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모양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들 얘기 들을 거 없죠. 그냥 일어나. 뭐하러 네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 다 잘 들어. 내가 우리 지은이에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했는데 니네 둘이 아빠가 같아. 제가 얘기를 하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같다니. 우리 아빠는 죽었다며. 죽었다고 했지. 너한테 참하지. 아빠가 바람이 나서 엄마랑 피똥이었던 네가 버림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넘기고 싶었어. 그건 엄마한테 평생 상처고 너도 알게 되는 순간 큰 상처를 받게 될 거니까. 그래서 조용히 끝내라고 한 거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네가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면 얘기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 여자가 일을 또 이렇게 만드는구나. 남의 가정 깨뜨리 나쁜 년인 줄은 알았지만 여기까지 찾아올 배짱이 있는 줄을 몰랐네.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네 아들이 왜 버림받았는지 궁금했어. 니네 집안도 잘나고 내 아들도 잘났는데 네 아들이 좋다고 해주면 감지덕지 해야지 어떤 대단한 것이 네 아들 차버렸는지 궁금해서 왔어. 그래 맞아. 네 아들 대단해. 네 아들만 봤을 때 우리 딸이 사람 하나는 잘 골랐다 했지. 엄마 아버지 인성은 개차반인데 다행히 엄마 아버지 안 반고 아주 곱게 잘 컸어. 그런데 아들만 반듯하면 뭐래.
니들이 한 짓이 있는데 니들이 나를 몰아내고 이 어린 핏덩이를 몰아냈을 때 내가 어땠는지 네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나는 내 딸이 없었으면 죽은 목숨이고 딸 앞에서는 웃었지만 날마다 피눈물을 흘렸어.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 혼자 피눈물을 흘리는지 억울했어. 그런데 너무 억울해할 거 없었던 거지. 네가 잘 못하고 눈물은 네 아들이 흘리니 말이야. 그렇게 죄를 지으면 네가 못 받으면 이 새끼가 받게 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인가 봐. 내가 왜 반대했는지, 왜 절대 안 된다고 했는지 이제 잘 알았을 거야.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 때문이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못하게 된 원망은 네 부모한테 하면 돼. 네 부모만 아니면 나는 너를 사위로 받아들였을 거니까. 그 여자의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뒤따라 나가면서 아들? 하면서 팔을 잡자. 이거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지은이랑 지은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고 어떻게 발 뻗고 지냈어.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아들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 나 때문에 지은이가 하면서 그 여자의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엄마 아들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버지를 제일 존경했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었어. 바닥 중에 최고 바닥이야. 이런 부모 밑에서 잘 살았다는 게 수치스러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집에도 안 갈 거니까 찾지도 마. 나는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하고는 먼저 뛰어가 버리더군요. 그 후로 그 남자아이는 자기 부모와 인연을 정말 끊어버렸는지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근무하는 병원에도 살던 집에도 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지니 그 남자는 그제야 찾아와 미안하다고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른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은 손톱만치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너는 끝까지 네 아들만 소중하구나. 그러니 네 아들이 벌 받는 거야. 낯짝 두껍게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자체가 네 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건지 왜 몰라.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속죄하고 반성하고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네 아들이 모습을 나타낼지도 모르지. 그 난리가 나고 3개월 후 모르는 번호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태어나서 너랑 네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다고 부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섬에서 봉사하고 살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더군요. 그 아이도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이럴까. 이런 일만 없었다면 정말 유능한 의사가 되어 잘 나갔을 텐데. 부모 밑에 잘 못 태어난 죄로 이런 고통을 겪는다 싶으니 제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 부모가 섬으로 찾아갔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부모가 찾아오면 다른 곳으로 모습을 감추고 또 다시 찾아오면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길을 좀 가만두라고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아들이 있는 데를 알고서도 찾아가지 못하고 1년 넘게 아들 얼굴도 못 본다고 하더군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니 이제 그만 그 아이도 우리 딸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도 인간만 두고두고 속죄하고는 뉘우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는 몇인지